시작된 가을. 하지만 왜 계속 재채기가 나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도 안 걸렸는데요. 계속 재채기가 나고 코가 간질간질한 게 이상하네. 멀리 달리기요. 네? 멀리 달리기. 고추. 그래서 매웠구나. 오늘 청양에 왔으니까요. 제대로 한번 매운맛 즐겨보고 가실까요? 출발!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의 1번지 청양. 아무리 매워도 또 찾게 되는 고추와 귀한 한약재로 사랑받는 구기자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김치 담그기부터 천원고추 담아가기까지 신나는 축제 속으로 고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가을날. 청양 백세공원에선 고추와 구기자를 주제로 농특산물 축제가 한창입니다. 매운맛의 1번지답게 세계 60개국 300여 종의 고추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고추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랑 또 세계 다른 나라 고추랑 이렇게 매운 고추들도 궁금해요.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청양고추보다 200배 이상 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배요? 예. 그럼 거의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렇죠. 식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매워서 사람이 먹게 되면 혹시 기절이나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무시한 매운 고추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 세계 1위 매운 고추답습니다. 고추와 함께 청양의 대표 특산물 하면 역시 구기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고추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작고 색깔도 좀 독특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기자 나무입니다. 구기자요? 네, 구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청양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구기자는 특히 간이나 숙취 해소 등의 그 효능이 뛰어나가지고요.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 그리고 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칠갑산 이슬을 먹고 자란 청양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추와 구기자를 주제로 차려진 축제장.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가득한데요. 청양고추를 사기 위해 오늘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좋은 고추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청양고추는 캡사이신이 월등히 많고 향기가 강하며 오래 저장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선 아까부터 뭔가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수상한 고추 바구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매불망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여기 지금 막 줄 서 계시고 한데 어떤 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고추 탑 쌓기 한다고 그래서요. 고추 탑 쌓기요? 네. 아하,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고추 탑 쌓기. 화이팅! 정해진 시간 1분 동안 누가 고추탑을 높게 쌓을까요? 방법도 가지가지,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총출동합니다. 세로로 꽂아도 보고 보드게임을 하듯 쌓아도 봅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높이 쓸어 올려서 고추탑을 쌓았는데요. 이게 자꾸 쓰러져가지고. 드디어 제한 시간이 다 지나고 고추탑의 높이가 측정되는 시간. 38cm. 와! 수고하셨어요. 막강한 우승 후보의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쌓아올린 고추탑은? 예? 31 맞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쌓아도 무너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재밌고 승부욕 발동하네요. 오늘 고추 탑쌓기 우승은 우리 이번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승의 기쁨을 누구랑 나누고 싶으세요? 네, 가족과 함께 또 같이 와주신 우리 남편.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멋지게 삽시다. 이번엔 청양고추로 만든 맛있는 고추장을 맛보러 갈까요? 여러분, 제 앞치마 보이시죠? 지금 저쪽에서는 청양고추로 만드는 맛있는 비빔밥을 다 같이 비비는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가볼까요?
가마솥에 구슬구슬한 밥과 오색빛깔 나물을 넣고 맨 위에 빨간 고추장을 올려 쓱쓱 비벼 먹는 보리비빔밥. 모두의 마음까지 담아 힘차게 비볐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반짝반짝 윤기 나는 것 좀 보세요. 매워도 계속 당기는 바로 그 맛입니다. 역시 청양고추입니다. 진짜 매콤달콤하고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여럿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죠. 가마솥에서 큼지막하게 비빈 보리비빔밥을 축제장에 찾아온 사람들과 다 함께 맛봤습니다. 한국인이라면은 이 고추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청양고추장이 따봉. 청양고추가 최고! 최고! 한국인의 매운맛 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죠. 청양고추로 만든 김치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청양고춧가루 사서 가서 겨울 내내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고춧가루로 또 이렇게 이제 겨울나기에 준비를 다 해가려고요. 이렇게 고추의 매운맛 맛 보면 청양 구기자가 서운하겠죠. 한쪽에선 구기자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한약재로만 쓰이는 줄 알았던 구기자가 전과 떡, 주먹밥으로 변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성껏 길러낸 구기자에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맛있는 주전부리가 만들어졌죠. 청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구기자 요리 삼총사입니다. 제가 군침이 막 도는데 한번 음식들을 직접 먹어볼까요? 예, 한번 드셔보시죠. 구기자 가루로 부친 전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요. 구기자 주먹밥은 약밥처럼 달고 쫄깃했습니다. 백설기처럼 생긴 구기자 떡은 달큰한 구기자 과육이 씹히더라고요. 그 구기자는 오랜 옛날부터 동양의 3대 보양제를 일컬을 만큼 최고의 보양식으로 우리 구기자를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양구기자 선택하셔서 건강한 그런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기자 음식까지 먹었으니 이제 다 끝난 거냐고요? 아직 메인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바닥에 쇠막대까지 박는 걸 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고추 1,000원 낚기 이벤트라고요. 오늘 메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석하셨는데 아주 되게 재밌는 행사예요.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하이라이트, 바로 1,000원 고추 담기인데요. 입장료 1,000원을 내고 청양고추를 마음껏 담아가는 거죠. 4시간 기다렸어요. 고추도 사먹어가고 얼마나 좋아. 박수가 한 거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바닥에 고추들이 뿌려집니다. 수많은 고추 사이에서 고추 모양 펜을 찾으면 보너스 선물도 주어진다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스피드. 출발 신호와 함께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고추를 쓸어 담는데요. 나누어준 비닐봉지가 어느새 고추로 그득합니다. 세상에 1,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고추를 얻을 수 있다니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도 열심히 고추를 담아봤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청양 축제라 그래가지고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고추도 이만큼 또 볼펜까지 이렇게 찾으세요. 지금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청양 고추 축제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고추도 사서 차에 실어놨고요. 먹거리도 아주 풍부해서 좋았고요. 이 고추 이거 보물찾기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 덕분에 더 즐거웠던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축제는 끝났지만 칠갑산에서 자란 청양고추와 구기자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최고! 생과 명, 사람이 살아 숨쉬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귀한 부름을 받고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과도 같죠. 생명이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잘 지켜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생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시작한 캠페인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입니다.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를 즐기면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마음이 모여 시작된 의미 있는 발걸음. 작지만 희망찬 그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봅니다.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해질녘부터 다음 날 동이 틀 때까지 깜깜한 밤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건데요. 저희 성간중학교 1학년 8반 엄마들인데요. 애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려고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밤길 걸으면서 부부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산에 매일 다니는 모임인데요.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있다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벌써부터 친구들과 가족들 혹은 뜻깊은 행사를 함께 나누고픈 이들이 삼삼오오 손을 맞잡고 대구 스타디움 광장에 모였습니다. 10km 한번 완주해 보려고 왔습니다. 30km 걸을 거예요.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걷겠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경험도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생명 사랑을 저희 대학생들도 실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에 각오가 대단한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걷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걸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생명 사랑! 오늘 진행될 밤길 걷기는 총 2가지입니다. 단거리 10km와 장거리 30km인데요. 파이팅! 파이팅! 공기가 시원해서 상쾌하고 좋아요.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본격적으로 밤새 걷게 되는 30km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시작해 범어내거리와 대봉교를 지나 다시 대구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입니다. 장장 반나절을 꼬박 걷게 되는데요. 운동하고 약간 제가 30km를 언제 이렇게 걷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60km, 10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부터 서포터즈까지 총 6천여 명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10km와 30km를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된 셈입니다. 고무역으로 향한 생명 코스 30km 팀. 3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느새 2번째 구간인 그대의 빛나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야 하는 길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입니다. 촛불의 역할이 주위를 밝히고 자신을 밝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이 작은 촛불처럼 크게 빛나기를 바라서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깜깜한 밤길,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혹은 나를 응원하기 위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쫓아내는 촛불은 용기내 걷는 그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어두운 불빛도 좀 환희는 아니어도 이렇게 살며시 비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작은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힘들었는데요. 얘 때문에 조금 힘이 생긴 것 같고요. 약간 힘의 원기둥이 된 것 같아요, 얘가. 평평하다가도 구불거리듯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30km의 대장정은 긴 인생사처럼 펼쳐집니다.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쉽게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이렇게 걸음으로써 조금 더 자살하는 예방률을 좀 낮추는데 일조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걸음의 수만큼 깊어져 버린 밤. 어느덧 발걸음과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꿀맛 같은 휴식이죠. 걷고 왔으니까
정말 꿀맛이에요. 맛있어서 다시 15km 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하도 오랜만에 걸어서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달랠 게 어디 허기뿐이겠습니까? 저마다 짐을 내려놓듯 무거운 다리도 풀어보는데요. 자원봉사팀의 손길에 밤길에 지쳤던 다리가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한 10km 정도 지나니까 조금 다리가 아파오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조금 이렇게 마사지 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하늘을 배경 삼아 별과 함께하는 이 순간, 여유와 함께 옆 사람의 온기를 다시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오롯이 나를 되돌아보고 타인을 생각하는 길 30km.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생명은 진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면 제가 존중해주고 또 누군가 저를 존중함으로써 이 생명이 아주 사랑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그 생명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꿀맛 같던 휴식을 뒤로 하고 사람을 잊고 마음을 잊고 생명을 잊는 길 30km의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목표 지점이 가까워올수록 지쳐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요. 화끈거리는 발바닥과 함께 또다시 체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7시간 꼬박 걷고 나니 지금 이 순간만은 떠나온 길이 그리워지는데요. 발 아파서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나가는 차들 보면 저도 타고 가고 싶은데 30km 걷기 시작했으면 걸어야죠. 아까워서 목표기예요. 서약서 작성해주세요. 네, 이거 쓴 거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마지막 구간을 하나 앞두고 세 번째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명 존중 서약을 하며 목숨을 귀히 여길 것을 맹세하는 감사하길. 나는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입니다. 서약서까지 쓰셨는데 어떠신가요? 생명 존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한 번씩 꺼내보고 책상에 붙여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약서 힘냅시다. 아직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가을에 가까워지면서 밤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마지막 코스로 들어섰는데요. 눈앞에 출발 때 봤던 대구 스타디움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순간 평소 무심했던 마음과 달리 함께 걷고 있는 내 옆의 사람에게 뱉지 못했던 입안의 말들을 쏟아내봅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며 출발 때와는 또 다른 감격스러움이 자리하는데요. 내 생애 메달이라고 처음 받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많이서 좋아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꼬박 하루를 세며 걸은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묵은 마음 대신 새롭게 다짐한 마음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요. 처음 출발했을 때는 30km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했으니까 와 신난다, 내가 했다 하는 성취감 이런 게 막 생기네요. 그동안 건강이랑 이렇게 체력 관리를 안 했나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가 충실하고 내 건강 관리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변의 이웃들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길을 걸으면서 과연 그 말을 함부로 이렇게 뱉는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친구와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친구한테 제가 좀 가끔씩 좀 상처 주는 말도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도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도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처럼 깜깜한 순간 내 옆에 손을 잡아주는 온기가 있다면 살아가는 데 분명 새로운 힘이 될 겁니다. 바로 오늘 사람과 마음, 생명을 잇는 6,000명의 작은 발걸음이 따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의정부 컬링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나왔을까요? 바로 라이징 스타들을 만나기 위함인데요. 이때까지는 컬링하면 영미를 떠올리셨죠? 앞으로는 이분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쁨과 감동을 전해준 컬링 국가대표팀. 특히 팀 김은 전 국민이 영미를 외치게 만들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다. 컬링계에 떠오르는 무서운 신예.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배들까지 이겼다는 바로 이 팀.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맞춰와가지고 그 팀워크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코치님까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이긴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에 서게 된 라이징 스타. 춘천시청 컬링팀을 소개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컬링 경기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들. 한참 아침잠만을 풋풋한 20살 소녀들이지만 훈련을 위해 일찍부터 모여 몸을 풀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체조 선수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몸을 풀고 있는데 혹시 아이돌 스타인가요? 그러고 보니 마치 한 팀의 걸그룹 같은데요.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셔서 아이돌 스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컬링인데도 이렇게 고난이도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네, 골반이나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야 자세가 잘 나와서. 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당신을 고무인간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왜 라이징 스타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대표가 된 춘천시청 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이 새 진용을 갖추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에 도전합니다. 지난 4월 의정부 송양고 출신 선수들을 전격 영입한 춘천시청 컬링팀. 이들이 앞으로 강원도 동계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어갈 기대주들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청의 리드를 맡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청에서 세컨을 맡고 있는 양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청에서 서드를 맡고 있는 김혜린입니다. 저는 춘천시청 팀 주장이자 스키빙 김민지입니다. 컬링은요, 팀원들 서로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춘천시청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지금 이 선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번에 이제 성인 춘천시청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호흡을 맞춰온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력 차원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호흡도 잘 맞고. 올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이전까지 송현고 컬링팀으로 주니어부에서 활약해온 선수들이다. 모교에 가득한 춘천시청 선수들의 창시절 상장과 트로피들. 3년 연속 주니어 컬링 국가대표를 지냈을 만큼 이미 컬링계에선 알아주는 실력자라고. 진짜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좀 칭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힘들고 많이 어려울 텐데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꾸준히 3년 동안 달려와서 올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컬링이 비인기 종목이던 시절, 열악한 국내 훈련 환경에서도 꾸준히 한 길을 달려온 선수들. 컬링을 하기 위해 만났는지 말다툼 한 번 없이 끈끈한 우정을 자랑한단다. 컬링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컬링을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그 컬링부 감독님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무슨 스포츠인지도 모르고 일단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한 번 해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컬링의 매력. 그렇게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내내 스톤을 잡게 됐고
졸업 후에도 곧바로 실업팀 선수가 됐다. 누구보다 빨리 꿈을 이룬 셈. 컬링을 재미로 시작했지만 훈련이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컬링의 매력이 뭘까요? 일단 컬링이 이게 두뇌 싸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체스나 바둑처럼 이제 그 수를 보고 작전을 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몸을 써서 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랑 몸 둘 다 쓸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졸업한 자리를 대신 남아 지키고 있다는 귀여운 종이 인형. 선생님, 이 인형은 뭔가요? 이 귀여운 인형은 어떤 인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톤이고요. 그리고 이게 브러쉬예요. 패드 모양이고 김민지 선수가 이제 1학년 때 수행평가 과제물로 했던 작품인데 이때 뒤에 보시면 이제 코리아 써있고 김민지 이니셜이 있잖아요. 1학년 때 국가대표를 꿈꾸며 이 고1 때 품었던 국가대표를 올해 이룬 것 같아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실업팀 입단 넉 달 만인 지난 8월 18일 국가대표 선발전이기도 한 2018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춘천시청팀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경북체육회를 10대 3으로 이기고 태극마크를 따냈다. 팀킴이랑 경기를 하면서 박빙이었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이겼을 때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일단 언니들한테 이긴 것보다는 진 게 더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결승전에서 이기니까 더 기분이 좋았었고 그래도 이겼다는 뭔가 그런 기쁜 감정이랑 역시 언니들한테는 배울 게 많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선발을 축하드립니다. 와,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뭐 아이들이 이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또 많이 맞춰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발전도 뭐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계속 그 팀김하고 거의 3년 동안 결승전에서 만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업팀도 됐고 많은 노력의 결과가 결실이 지금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9월에 중국에서 열릴 컬링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 노련하게 약점을 고치고 다양한 전략을 짜보는데 김민지 선수는 그대로 얼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브러쉬 찍어주면은 여기 보고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고 스톤 오는 거 보고 웨이트 같은 것도 같이 봐주고 그런 역할. 스톤은 작은 마찰에도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위핑 한 번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 그렇지, 잘 가고 있어. 조금만 더. 정확히 하우스 안에 안착. 컬링은 협동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협동심이 중요할까요? 이제 협동심이 이제 스톤을 투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톤이 이제 반대편 하우스에 멈출 때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아이들하고 4명에서 이제 호흡이 맞아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샷이 정확하게 이제 성공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동심이 많이 필요돼서 서로 이제 대화 자체가 많아요. 서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가지고 완벽한 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 해온 우정으로 그리고 항상 가슴에 품어온 꿈과 열정으로 춘천시청 컬링팀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사람이 함께 세계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 국가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일단은 다음 달에 컬링 월드컵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 걷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그리고 좀 크게 보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같이 애들이랑 나가고 싶습니다. 춘천시청 화이팅! 도로 위에서 발휘돼주는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290만 대. 인구 2명당 한 대꼴인데요. 도로 위는 그야말로 자동차 천국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 가끔씩은 자동차 점검을 깜빡 놓칠 때가 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차 사용 설명서, 올바른 관리법과 바뀌는 법규들 알아봅니다. 최근 달리는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자동차, 여러분의 차량은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자동차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차종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죠. 아니 지금도 뒤로 보니까요.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검사를 피해 가시는 분들, 안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검사 미수검 차량이 한 100만 대 가량 지금 현재 미수검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권에도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4만여 대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큰일입니다. 과연 안전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약 80여 가지 자동차 상태를 검사하고 파악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도 건강검진 받으면서 긴장하는 것처럼 자동차 검사 받는 동안도 혹시 이상은 없는지 걱정되긴 합니다. 간혹 정비소에 가면은 조금 과하게 이렇게 정비 금액이 나와서 2년에 한 번씩 와서 받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받으면은 알고 가니까 믿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내 차량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차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니까요. 자동차 안전검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첫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며 자동차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는 필수입니다. 특히나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요. 장거리 운전에 운전자들도 지치지만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이기고 달려야 하는 타이어도 지칩니다. 타이어는 일정 시간과 요건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죠. 타이어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요.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었거나 5년 이상 경과했다면 이번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두시고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교체 시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타이어 옆면의 삼각형 모양이 다르면 교체할 시기고요. 100원짜리 동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을 거꾸로 트레드홈에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3호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 상태가 괜찮다는 거고요. 반면 3호가 훤히 다 보이면 타이어 수명이 다했다는 경고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나긴 폭염과 무섭게 쏟아지던 폭우도 이겨낸 녀석, 이상은 없을까요? 그동안 늘상 출퇴근만 하던 차였는데 이제 명절 앞두고 장거리 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요. 한번 찬찬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차량 점검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타이어의 공기압입니다. 사철 주야로 달리기만 했지 체크는 처음인데요. 타이어에 보게 되면 항상 맥스 프레저라고 해서 최고 압력을 얼마만큼 늘게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직접 보게 되면 50 psi라는 표시가 있죠. 여기에 80% 정도, 즉 40 psi 정도 넣으면 이 타이어에 맞는 공기압을 넣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확인할 때 옆면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부위 중에 가장 얇기 때문에 작은 흠집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혹이 위험하대요. 이런 상태로 고속 주행을 하게 될 때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타이어 집을 방문하셔서 정비를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 그리고 엔진룸 체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바로 엔진 오일인데요. 엔진 오일은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를 닦아낸 후 엔진 오일 담갔다 빼시면 남아있는 엔진 오일 양이 체크됩니다. 80%가 가장 이상적이라네요.
기존보다는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거 당장 갈아야 되는 건가요? 크게 이 부분 자체 찍히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80%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50% 정도인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일 교환하신 지가 8,000에서 10,000km 정도 지나셨거나 그런 상황에는 교환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시라면 약간만 보충을 하셔 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울러 중요한 게 부동액 점검인데요. 장거리 운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된대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1순위 뽑는다면 이 부동액이 가장 문제네요. 아유, 이제 그 뜨거운 여름 지나고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했는데 아직 겨울 될란 멀었고 무슨 부동액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모두들 부동액이라고 해서 얼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부동액이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엔진을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는 부동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화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관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동액은 번거롭더라도 그 양을 확인해서 꼭 채워주시고요.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워셔액 채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철에 워셔액이 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계절용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운전하실 때 시야 확보가 정말 중요하죠. 와이퍼는 주기적으로 와이퍼 날 부분을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을 때 제대로 닦이는지 확인해 보시고 줄이 간다던가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이 와이퍼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몰란다 싶어요. 그냥 설명 듣고 나니까 그냥 고구마에 얹혔던 게 동치미 국물 먹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차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부분만이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다면 올 추석길도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겠네요. 그렇죠. 안전을 위한 필수 체크, 자동차 안전도 검사. 이제 꼼꼼히 살피고 검사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내 차 사용 설명서. 똑소리 나는 자동차 안전관리로 모두의 생명을 지키세요. 오늘 시작도 요란한 지영 리포터. 이 월드컵은 끝났지만 제 안에 축구 DNA는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제가 이 또 동네에서 전설의 골잡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축구 한번 한다고 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가시죠. 트레이닝 보고 왜 축구하려면 원래 더운데 일부러 다 긴팔 입고 왔는데 축구하려고. 아니 잠시만요. 요거 드론 아닙니까? 요거는 축구 찍으시려고 이거. 오늘 드론으로 축구할 거예요. 드론으로 축구한다. 이걸로 어떻게 이거 공에 맞으면 이거 추락하겠구만 이거. 드론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진짜 드론으로 축구를 한다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론으로 축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종 레포츠인가 봐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 요 드론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원주시 드론 축구단입니다. 자, 우리 원주시 드론 축구단. 사실 저는 드론 축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드론 축구단이 원주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 원주시 드론 축구단 어떤 곳인지,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원주시 드론 축구단은 그 원주 드론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활동을 하던 중에 드론이라는 게 사실 그 각자 개인이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쪽이 없을까 하다가 드론 축구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원주에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드론 축구단은 5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원주시 드론 동호회 내에서 활동 중인 팀인데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열린 제2회 전국 드론 축구 대회에서 드론 축구단 창단 반년 만에, 게다가 공식 대회 출전 단 2회 만에 말이죠. 4위를 차지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장 최근 대회에서 전국 4강까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국 4강이요? 네.
와, 야, 진짜 7, 8개월 만에 전국 4강 정도 올라가면 뭐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하시겠는데요? 아, 희망사항이죠. 창단 시기도 짧고 연습 환경도 열악했지만 이들만의 탄탄한 팀워크와 남다른 전술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민감하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보통 드론은 그냥 이렇게 뭐 보통 뭐 다리 4개, 뭐 날개 4개, 뭐 6개짜리도 있긴 한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드론 공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드론 축구 경기에서 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쪽에 이제 뒤쪽에 보이는 골대에 들어가면 득점이 인정되는 네, 그런 거예요. 드론 축구라는 게.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드론 축구라길래 드론들이 뭐 공을 이렇게 뭐 들고 그렇죠. 운반하나 아니면 공을 이렇게 건드려서 뭐 어떻게 하나 했는데 드론 자체가 선수이자 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드론 축구는 한 팀에 5대를 공중에 띄운다고 하는데 양 팀의 스트라이커와 수비, 방어 등 각 5명의 조종사들이 드론 축구공처럼 보호 장구를 씌운 드론을 조정해 드론 축구공을 지름 80cm 골대 안에 넣으면 득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을 잘 다루고 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드론을 띄워 조정법을 익히고 전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납땜이요? 네, 모터랑 변속기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혼자서 좀 능숙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형님께서는 약간 조금 장비 다루는 게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아, 저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입니다. 아, 네. 신인이시군요. 네, 신입 회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원주시 드론 축구단에 입단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와, 완전 신인이시네. 네. 요즘 드론은 조작 방법이 간단해서 관심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도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걸 좀 만질 줄 아시던 거였어요? 네, 저는 뭐 촬영용 드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축구는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드론 축구를 하는 걸 보고 시합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아주 긴박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그 열기가 뜨겁죠. 이젠 드론과 축구를 접목시킨 레포츠, 드론 축구까지. 어떤 매력이 이들을 이렇게 사로잡았을까요? 드론 축구의 매력 박진감? 짧은 시간에 짬을 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 드론 축구의 매력이죠. 드론 축구라면 이제 서로 팀워크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같은 느낌,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저마다의 이유들로 드론 축구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즐기고 있는데요. 숨막히는 박진감에 첨단 기술의 진수까지 맛볼 수 있는 드론 축구. 이들만의 리그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공격수가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저 진짜 전국으로 따졌을 때 10손가락에 아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격이 못 들어가게 골대를 제대로 잘 막아야죠. 자, 모든 드론이 일제히 공중에 떠오르고 골대를 향한 날개짓이 시작됐는데요. 정지 상태의 흰색 드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붙는 드론들. 거침없이 돌진하는데요.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며 흰 공을 둥근 골대에 차 넣는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동호 회원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듯이 조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상단에 있는 골대에 누가 많은 드론을 집어넣느냐. 수비와 공격, 골키퍼, 드론 모두 합심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희들끼리 하는 경기라 결과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지금 공격팀하고 수비팀으로 나눠서 봤을 때 수비팀이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자체 평가 내에서는 오늘 훈련에서는 수비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어떤 점에서? 네. 일단은 뭐 단순합니다. 공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 수비수가 이기는 거고요. 많이 넣으면 공격수가 이기는 거죠.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넣지 못했다. 네, 오늘 거군요. 방어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서로 자유자재 즐길 수 있는 드론 축구. 무엇보다 박진감 넘치고 분위기 신이 나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드론 축구만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지금
잠깐 지켜봤는데도 이게 실제 경기장에서는 훨씬 더 재밌겠다. 네, 훨씬 박진감 넘치고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네, 짜릿합니다. 저도 사실은 요새 같은 데는 날씨가 더워서 밖에서 축구하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드론 축구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무인 비행기 드론을 통해 이처럼 새로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반가운데요. 드론 축구! 해리포터의 마법사들처럼 계속해서 높이 날아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4차 산업시대 이제는 축구도 최첨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드론 축구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드론 축구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 같이 원주시 드론 축구단 화이팅!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먹어도 배고픈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윤기가 차르르 흘러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요. 전문가의 손에 의해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해 최고급 한우 등장이요. 한우만 취급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천에서 준비한 귀한 한우, 가격까지 착해서 금상첨화. 허리띠 풀어놓고 실컷 한번 먹어볼까요? 충북 제천시 번화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도로변에 큼지막하게 자리한 오늘의 맛집.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긴 식당이 아니라 정육점이네요. 요거는 한우 안심, 툭불짜리 안심입니다. 툭불짜리. 맞습니다. 이곳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손님들이 고기를 골라 구워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인데요. 한우는 꽃등심이 최고 아니에요? 꽃등심 올렸습니다. 속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동의보감에서 인정한 명불허전 우리 한우. 그런데 이 집 고기는 특히 좋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희 집만의 맛과 품질, 가격의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따라 보시죠. 그래서 찾아간 곳,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한우 육가공 공장입니다. 큼지막한 건물부터 보통 규모가 아닌데요. 이곳에서 바로 맛 좋은 제천 한우가 탄생하는 거죠. 4등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먼저 뒷다리살 먼저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경력이 아니고선 감히 칼도 못 잡는다는 고난이 기술. 소 한 마리 통째로 들고 와 일단 4등분으로 나눈 후 뼈와 살, 지방과 근육을 발라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파트는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골발은 뼈를 해체 작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형입니다. 성형은 지방 손질이고 세 번째는 진공 포장, 네 번째는 포장, 이런 식으로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뼈에서 살과 지방을 분리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최대한 부위별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관건. 한 점이라도 다른 부위에 섞여 버려지는 고기가 없도록 정밀하게 해체 작업을 해서 각각 개별로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작업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 거짓말 살짝 보태 빛의 속도로 해체한 우리 한우 첫 번째 부위는 부채 모양의 근육이 촘촘히 박혀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부채살 되겠고, 이어지는 부위는 갈비뼈 바깥쪽에서 적당한 지방층과 살코기의 환상조합. 요리에 먹기는 아까우니 구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소고기의 자존심 등심이지요. 육가공 경력 15년 이상의 달인들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해체 작업을 마친 한우는 진공 포장을 해서 숙성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진공 포장이라도 그렇지 너무 꽁꽁 싸낸 거 아닌가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이고요. 수중 숙성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숙성을 물속에서 한다고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커다란 수족관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다 소고기란 말씀인데요. 이렇게 수중 숙성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첫 번째는 이 수중에 보관한 이유는 공기를 완전 차단하는 효과. 두 번째, 영상 2도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숙성도 잘 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이 고기를 드셔보시고 아주 인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폭발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조에서 꺼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일단 선홍빛 속살 사이사이 선연하게 박혀있는 마블링이 신선해 보이는데요. 일반 냉동육과 비교해보니 더욱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맛있는 고기가 100이라면 냉동된 고기는 한 30% 부위 맛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정의하실 거예요. 수중고에다가 진공 포장해서 수중고에다가 보관했을 경우에 육살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확인해보죠. 냉동고기와 수중 숙성고기를 동시에 구워서 손님들에게 맛 평가를 부탁해봤는데요. 사전 정보는 일체 주지 않고 오로지 맛 비교만 요청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왼쪽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결과는 만장일치 수중 숙성고기 선택! 본능적으로 입이 먼저 알아차리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한우. 역시 입맛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해체해 최상의 기술력으로 숙성.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가격까지 저렴한 제천 한우. 찬바람 부는 계절 소고기로 든든하게 속 채우고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제천 한우가 좋습니다.